저는 오늘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경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동남아를 연구한 지 지금 22년째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 입안이 헐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니, 동남아도 연구를 하나요? 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동남아는 어떤 게 좀 생각나십니까? 동남아. 네? 네? 동남아 하면 할랄푸드. 오, 예, 벌써 이렇게 동남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높아졌네요. 또요. 사실 일반인에게 물어보면 쌀국수, 동남아 쌀국수, 또 동남아 관광지, 이제 주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동남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마사지 받는 곳, 바나나, 또 베트남에 어떤 저런 아우자에 있거나 저런 음식을 들고 가는 그런 가난한 어떤 여인의 모습, 이런 것도 이제 동남아 하니까 떠오르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옷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남자가 입으면 뉴욕이 되고 그 남자가 입으면 동남아가 된다라는 광고가 그때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도요. 국회의원분들이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면 야, 여기가 동남아인 줄 아냐, 창피하다, 막 이런, 그러니까 동남아가 굉장히 열등하고 또 좀 게으르고 좀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동남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지적 상상력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동남아를 무시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동남아 위치가 어디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여기가 이제 동남아거든요. 세계 지도에서 보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리학자니까 이제 세계 지리 책을 보면 동남아는 요만한 비중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뻥입니다. 여러분 속아 오셨어요. 세계 지도에 속으셨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때 드릴 텐데요. 4차 혁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리 데이터다. 거기에 우리가 미래가 달렸다. 새롭게 세상을 보는 자, 지도를 주는 사람이 21세기를 줄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산업계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요. 이전에는 어떤 지역을 딱 선정해 놓고 그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주로 선진국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새 일본에서는요, 마케팅은 이제는 시장을 발굴하는 것이다. 지정학적 제조업인 것이다. 해서 지금은 개발도상국, 신흥개발도상국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또 정치, 종교들을 체험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를 파악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여러분, 이게 가장 정확한 면적의 지도입니다. 어떠시죠 여러분? 아프리카 굉장히 컸구나. 그렇죠? 와, 중남미도 크네. 반면 여러분 유럽은 어떻죠? 유럽은 대륙이 아니에요. 유럽 지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유럽 중심적인 세계 지도와 지적 상상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남아는요, 실제 엄청난 면적이고요. 지금 바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바다가 저 북극이나 남극처럼 얼음 바다가 아니고요. 다양한 생물과 또 문화가 생동하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인구를 좀 보시면요. 이거 벌써 이제 20년 전이기도 한데요. 더 세졌습니다. 인도와 중국, 물론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동남아는 급증하는, 지금 중국은 한전의 정책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이제 외식에서도 이제 건강 트렌드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동남아는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30대 미만입니다. 우리가 외식 산업은 결국은 인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동남아가 갖는 잠재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서 얼마나 큰 시장인지, 그리고 중국과 인도 못지않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이제 4차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다양한 그런 세분화된 시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다양성 측면에서 있어서는 동남아는 아프리카마저 압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 동남아 이제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테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정학적 유충지, 글로벌 경제의 성장 엔진, 인구 6억이 넘는 곧 7억을 바라보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 여러 가지 다양성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중국 대신 동남아가 대세랍니다. 중국에 갔다 망했던 기업들이 이제 동남아로,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지금 틀고 있습니다. 방향을. 미스터 피자, 여기 맘스터치 등등 이렇게 진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사드 문제로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대안이 이제 동남아입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동남아 국가를 눈을 돌리고 있고요. 관광 산업도 급속하게 동남아 시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당도 지금 굉장히 동남아에서 인기라서요. 평창 강릉 일대 동남아 팬들을 북적입니다. 겨울 연가도 시작되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10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태국에 14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네시아 부의 80%를 3% 인구에 해당하는 화교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현금을 세는 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화교 경제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화 쇼핑을 합니다. 큰 손입니다. VVIP 관광객들, 오히려 중국 사람 없으니까 좋다 해서 굉장히 다양한 1억 그냥 쓰는 게 우습다 며칠 와서 이제 이러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호텔 업계도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부 고객들을 위해서 창덕궁이 문을 닫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다가와 전통음악을 즐기도록 하는 창덕궁 상책이라든지, 또 요리사 이종국 씨 성북동 사탕에서 즐기는 한정식, 진관사에서 배우는 사찰 음식,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다 공간 체험과 관련되어 있는 관광 패키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떤 4차 혁명 시대에 적합한 그런 외식 조리 또 음식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동남아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는 큰 시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출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CJ를 비롯해서 오리온, 롯데, 근데요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자체의 음식 문화 내공이 대단하고 산업적으로 굉장합니다. CNN이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탑 50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불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사만 커리라는 태국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빼나 악상 락사라는 국수였습니다. 그래서 태국 음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동남아 음식이 대세였습니다. 태국은요 여러분 세계 식품 산업에서 또 외식업계에서 스타 국가입니다. 런던에 가장 비싼 지역에 또 오페라 이런 문화 예술의 중심지에 또는 외교가에서 자 우리 한번 아시아 음식 오늘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고급 음식을 먹으러 갈 때 가는 곳은 한식집도 아니고 중국 음식점도 아닙니다. 스시도 한물 갔습니다. 태국 음식점입니다. 태국 음식점은요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불교 문화와 왕실 문화를 마케팅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블루 엘리펀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레스토랑이나 외식업계들이 글로벌 전략을 펴서 성공 사례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식 세계화를 추진할 때 프랑스, 미국, 일본을 볼 게 아니라 사실은 태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벤치마킹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남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태국 정부의 음식 문화 세계화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그 박사 과정으로 제가 음식 문화 논문 쓴 게 12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저도 한 10몇 년 음식 문화를 연구했는데 정말 태국은 우리가 음식 산업과 문화에서는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그 농촌에서도 또는 각 지방에서도 자신들에게 맞는 자연 환경과 문화에 맞는 그런 음식과 조리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 빼낭, 아쌈, 락사인데 여러분 빼낭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아까 세계 50위 음식 중에서 맛있는 음식으로는 7위, 국수로는 1위를 한 지역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동남아에 대해서 제대로 음식 문화를 관해서 조명이 안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요, 동남아는요, 우리가 음식 문화에 있어서는 배울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일단 동서양 음식 문화가 만나고 향신료 문화, 또 다양한 식재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집에서 음식을 안 해먹습니다. 덥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밖에서 활동 많이 합니다. 따라서 외식 산업과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CNN에서 조사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듯이 뭐 이태리나 중국, 일본, 인도가 아니라 동남아가 석권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이 배려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돈의 중심지 차이나 머니가 집결된 곳이기도 하고요. 자, 한국 정부 그때 한식 세계화 정책 할 때인데 어떻게 50위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갔냐. 그래서 한국 정부와 네티즌이 항의를 했습니다. CNN. 재조사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한국 음식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정원 댓글 알바의 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1위 김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요. 동남아 음식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1위에 런당이라는 음식이 들어갔네요. 여러분 런당 드셔보신 분? 한 분도 뭐 계세요? 런당? 드셔보신 분? 여기가 조리학회 맞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치킨 라이스, 사태, 그린 커리, 버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볶음밥, 빼나 마사가 조금 뒤로 밀렸죠. 그리고 남동모, 칠리 크랩, 마살라 도사, 로티 프라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오히려 물론 한식도 약진을 했지만 이 제조사에서 동남아 음식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다양성 그리고 또 각각의 문화와 종교를 배려하는 그런 섬세한 그런 문화적인 감수성들이 이 문화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요, 유교 문화, 중국, 우리랑 좀 유사하죠. 가장 우리랑 음식 문화가 비슷한 곳입니다. 필리핀은 스페인, 미국 영향이 있고요. 태국은 왕실, 불교 문화가 들어가 있고요. 캄보디아는 크메르 문명의 자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떤 정말 4차 혁명을 선도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IT 기술도 발달해 있고 세련된 문화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였지만 인도, 중국, 말레이계 음식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빼낭, 아쌈 락사 같은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부위는 아까 런당, 인도네시아입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우리가 할랄 푸드 그러면 저 중동과 아랍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이고 말레이시아 역시 할랄 푸드의 중심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행복한 나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동남아 지구는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지도냐면 행복 지수거든요. 러시아와 미국은 경제적으로 수준 높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처럼. 반면 동남아는요, 행복한 사람들이 많고 또 환경의 지속 가능성 지수가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뭐 조명을 한다면 이제 단순히 어떤 음식 문화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삶이 훨씬 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한국도 이제 이런 급식 문화잖아요. 또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놀지만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아이들을 보면 걸어서 학교를 가고 로컬 푸드를 먹고 상당히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다 나가서 일하고 또 남성들도 시장을 두고 이제 양성평등적인 그런 문화가 아주 내재되어 있고요. 음식은 남성들이 서빙하는 겁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13년 전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여기 있었는데요. 일요일 날 제가 슈퍼에 아침에 가서 장을 보는데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여자들은 전생에 나라를 부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남성 평등적인 문화는요, 이제 무슬림 여성들도 다 일을 하고 또 이런 양성 평등적 문화 속에서 아이들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런당이라는 음식은요, 모계 사회인 미난가바우 종족이 만든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수마트라인데요. 우리나라 면적의 4배입니다. 근데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까지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두리안이라든지 이런 열대 과일이요, 정말 유기농 그 자체입니다. 그거 자체가 약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리고 이런 라마단 같은 그 시기에도 음식 축제입니다. 낮에는 음식을 굽는데요, 음식 안 먹고 굽는데요, 이렇게 밤이 되면 아주 매일매일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요, 음식 소비량이 더 늘어서 뭐 푸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라마단 그런 굶는 기간이니까 음식이 안 팔리겠구나 하는데 밤에 더 먹기 때문에 더 음식 문화 산업이 마케팅하기 좋은 기회고, 여러 가지 아랍의 그런 터키나 또 그 중동의 그런 음식 문화가 이곳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주 화려한 그런 음식 문화와 또 산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오히려 대박을 낼 수 있는 쇼핑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런당은요,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라는 섬이고 이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더 큰 섬이 수마트라고요. 이 수마트라 옆에 서부 쪽에 있는 미난가바우 종족이 있는 이곳이 이제 빠당이라는 곳입니다. 이 빠당 자체가 우리보다 우리 그 남한의 면적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넓은 지역이죠. 무슬림인데요, 천국은 어머니의 발바닥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수적인 그런 베일을 쓴 이슬람 억압받는 여성들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하고요. 이제 런당이라는 음식인데 이 런당이라는 음식이 사실은 집을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만드는 그런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소울푸드 같은 이제 그런 음식들이고요. 달콤한 양념과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인의 입맛에도 굉장히 잘 맞고 한번 먹으면 중독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런당 같은 음식이 1위를 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는 결혼식 음식이기도 해요. 모계 사회에서는 결혼식이 여자들이 주도고 여자들이 돈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결혼식 풍경이고요. 우리는 이제 돈을 이렇게 내고 하는 것이 이제 남성들이 이제 보통 이 결혼식에서 이런 그 사물을 보는데 여기서 여자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이어트 하는 여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음식이 굉장히 소비량이 주는 것이 문제인데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다 즐겁게 먹고 행복하게 나누는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수적인 이 아랍 지역의 무슬림과는 전혀 달라서요. 양성평등 순위를 보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이 상당히 아시아에서 높아서 이태리보다도 훨씬 더 양성평등 지수가 높습니다.
근데 일본은 좀 남성 여성의 어떤 분리도 있고 좀 여성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보수적 분위기 있고 한국은 이 108이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동남아라는 곳이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심지어 무슬림 국가마저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진출했을 때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가 좀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미남가박의 음식 문화와 축제에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시면 그 세계 테마 기획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일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거든요. 이제 수마트라를 막 가서 이제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또 뭐 접시 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성 중심적인 그 무슬림 사회를 이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 테마기의 수마트라 5개 사회라고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시장을 다니고 이 런당이라는 음식의 문화적 배경과 또 이것을 어떻게 조리하고 만드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당 그리고 이 5개 사회와 관련된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미남가바오는요,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빠당 음식점 또 이 런당을 파는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음식 문화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라는 서구식 제도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제 브랜드화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화를 음식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이 여자들이고요. 굉장히 남자가 아이를 보고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밝고 도시나 농촌을 할 거 없이 직장에 가면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주는 일종의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집에서 중요하고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일 후에 이제 이런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있는데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다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식 문화고요. 이렇게 음식을 쫙 깔아놓고 이제 골라 먹는 이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적인 어떤 무슬림 문화가 아니고 양성 평등적인 그런 동남아를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시면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또 무슬림도 또 뭐 인도 사람들도 매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제가 1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For non-Muslim utensils only 그리고 무슬림들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지어 식판을 이렇게 그 반납하는 그 트레이마저도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배려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우리로 지금은 이제 우리는 겨우 이제 할랄 푸드에 대한 인식이 있는 정도지만 이미 동남아는 그런 할랄 푸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소비하느냐까지 저렇게 섬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너무 복잡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출을 하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행복한 대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 복잡한 동남아를 또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의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남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을 때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두리안 드셔보시죠. 그래도 꽤 있어요. 제가 처음 논문서 10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동남아 많이 가시고 어떤 동남아 나는 두리안 맛있었다 하시는 분 계속 손 드시면 이번은 동남아 진출하셔도 됩니다. 동남아 외식 문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근데 또 두리안을 좋아하면 여러분들이 동남아 음식 문화를 접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좋아하는 것이고요. 로컬 사람들은 이것을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리안은 오염된 곳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리안이 나온다 하는 것은 그 지역은 이미 청정한 곳이라는 그런 반증이 되고요. 이게 두리안 나무예요. 바나나 파인애플은 다국적격인 대일이 진출했지만 이것은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정한 곳이어야 되고
4, 5년이 지나야 이 두리안 과일을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인 중에서도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은 동남아에서 많은 업적을 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동남아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코드인 거죠. 그리고 이게 천연 비약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살아가고 싶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우울증 약 필요 없습니다. 패치 안 붙여도 됩니다. 오히려 두리안 패치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붙이면 부작용 없습니다. 그리고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두리안 잘 먹는 남자 그런 여자는 행복하다. 돈도 많고 정력도 좋다. 이제 이런 속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키워드를 하나 드리면요. 두리안을 팔거나 두리안이 많이 생산되는 곳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주십시오. 어떤 나라든지. 왜냐하면 그 지역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은 나라의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도상에서 두리안을 찾아가시는 여행을 시작하시면 동남아 시장을, 외식 시장을 공략하는 여러분이 중요한 발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싱가포르이고 또 말레이시아고 여기 보면은 이 두리안 파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위에 뭐 광고가 있습니까? 침대 광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리안을 먹고 나서 다음 코스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리안이고요. 뭐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할 거 없이 제가 박사 논문 쓰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10년 동안 두리안 많은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가보니까 음식 문화가 다 발달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쩌면 동남아를 이해하는 4차 혁명의 열쇠가 두리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에 보면 이제 두리안 산지 그리고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지역을 가실 때요. 이 지역이 유명한 관광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가시면 음식 문화가 쾌리고요. 또 축제가 또 굉장히 발달한 곳이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두리안 투어를 좀 도식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맛있는 두리안을 먹으면서 그 지역의 음식 문화를 탐방하는 그런 미신 로드를 개척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 제가 쓴 책인데 겉은 이렇게 뭐 별거 없고 막 가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음식 문화는요,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나그네를 환대하고 또 기쁘게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 그리고 이게 행복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굉장히 어머니와 어린이가 같이 행복하는 양성평등 국가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조리 문화, 음식 문화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에요, 이제 아세안 국내, 즉 동남아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결혼 이주 여성을 해서 5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 피해자도 많고요. 여러분 한번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고 또 우리가 동남아가 제2의 교육선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1위는 중국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출을 뚫기가. 근데 2위 교육상대예요. 그리고 투자는 제2입니다. 여러분 삼성이요. 지금 핸드폰 공장을 다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롯데쇼핑은요. 한국에서 다 땅 팔아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에 올인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제1의 해외 방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J, 롯데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아까도 보셨듯이 동남아 진출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식품, 음료, 웹사이트에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도 모든 식품에 할랄 인증을 받는 거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굉장히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모르고 그런 정치적 문화적 리스크, 또 변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출하셨다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제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에 있어서 동남아는 주요 파트너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금 동남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동남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고립 정책에서 우리 중국만 생각하면 사실은 동남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든지 동남아를 무시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제 동남아를 앞으로 우리가 진출해야 할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의 시장 아까도 말씀하셨던 최우선 전략지가 됐고 우리와 교역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여러 가지 교역량이 눈에 띄게 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를 자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는 이런 4차 혁명 산업 시대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딱딱한 이야기뿐만